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가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완성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미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계기로 2차 전지 관련 산업의 허브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옥정로의 한 폐자원 활용 공장. 최근 이 공장에 철 스크랩과 함께 2차 전지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한 공장이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배터리 생산품에 대한 전처리 공정으로 블랙 파우더를 추출해낼 수 있는 2차 전지 재활용 공장은 광주 전남지역 내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 업체의 연간 2차 전지 재활용 처리량만 2만 4천 톤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양 지역 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주식회사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해 모두 12곳입니다. 5조 원대에 이르는 민간 자본이 투입돼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전구체 등 생산 공장과 함께 2차 전지 완성품 생산 공장들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 재활용 공장까지 가동되면서 광양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완성품 생산에 대해 제품을 다시 자원화하는 완전한 자원 순환의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HY 크림메탈의 원료를 공급하게 될 이 전처리 시설로서 광양 ENS가 그 밸류 체인에 가담하게 됨으로써 이제 조금 더 표현을 강화시키자면 풀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이 같은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산업 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고용 창출 효과만 2,200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새로운 발판으로 차세대 2차 전지 산업의 새로운 국내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철강 산업에서 2차 전지라는 실질적인 기업이 투자를 이루어지고 있어서 광양시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는 결과적으로 2차 전지나 수소 산업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고용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 항만 중심의 산업도시 광양시가 이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첨단 산업도시로 과감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산단 내 GS칼텍스가 디지털 전환 챌린지에 적극 참여해 산단 혁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최근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추진하는 산단 디지털 전환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해 디지털 기술을 현장 업무에 적용하고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설비 검사와 회전기계 이상 감지 시스템 등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섬박람회 준비 등 630여 건의 사업과 시책을 내년 주요 시정 업무로 선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내년 핵심 사업 76건과 신규 시책 103건 등 총 636건의 사업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본청사 별관 증축과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대응 전략 수립, 블루카본 실증 연구센터 유치 등이며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광양의 특산물인 제첩은 국가 하천인 섬진강에서만 채취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긴 행정소송 끝에 어민들은 지방 하천에서도 제첩 등의 폐류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방하천에 포함되는 광양 동서천과 수어천. 이제 이곳에서도 제첩과 다슬기 등 폐류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섬진강에서만 가능했던 폐류 채취가 지방하천까지 확대된 겁니다. 최근 광양시 수산인연합회는 광양시로부터 동서천과 수어천 내수면 폐류 채취업 허가 신청 403건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법 규정에 따른 업 허가 신고업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실제 그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있고 하였음에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겁니다. 어민들이 어업 허가를 받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동서천에 대한 맨손어업 신고를 광양시가 거부한 이후 4년의 긴 행정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수어천의 경우도 지난해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년 만에 합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어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가소비 및 시행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시장 판매랄지 공동 위탁 판매를 가지고 공동 이익증 소득증 대 어민들의 민원이 소송과 행정심판으로 확산하자 광양시는 어업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내수면 수산자업 및 적정어업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어업 정수안에서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자원량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수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어민들은 이번 폐류 채취 어업 허가 외에도 통발과 투망 등 신고와 면허어업까지 어업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시가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인구 정책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문 내용은 결혼과 출산의 감소 원인, 정책 선호도와 개선 방안 등이며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남 지역 의료원 3곳이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순천의료원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132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천의료원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120억 원 넘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강진의료원의 적자는 145억 4천만 원, 목포의료원은 30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년 10월쯤 완료될 예정인데 복원 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들이 체육까지 전두환 일당에 맞서 싸웠던 옛 전남도청입니다. 지난 2015년 옛 전남도청 일부를 허물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5월 단체를 중심으로 5.18의 상징적 공간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일었습니다. 이곳은 5.18의 마지막 항쟁지이다. 구 전남도청을 온전한 5.18 기념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뜻은 이미 천명된 바 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킬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전남도청을 80년 당시의 모습대로 복원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난해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는 공정률 26%입니다. 내년 10월 완전한 복원을 앞두고 추진단이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전남도청을 5월 정신의 계승과 또 세계적 확산을 위한 충실한 원형 복원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복원 사업의 핵심은 5.18 당시 치안과 의료, 봉사활동을 벌였던 그날의 흔적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도청 회의실과 도경 민원실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단장하는 동시에 도청 회의실 지하에 시민군 무기고를 재현, 시민군의 활동상을 조명합니다. 복원의 핵심인 전남도청 별관은 방문객 편의 제공 시설과 함께 도청 역사를 담은 전시 공간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 시신이 안치됐던 상무관에는 상설 추모 공간이 마련돼 당시 시신 관리와 추모 과정을 대형 슬라이드로 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당시 언론 통제 역할을 했던 언론검열관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검열관실이 복원되면 세계에서 유일한 언론 통제 현장으로 남아 민주주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역사적 교육적 공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은 오는 11월 실시 설계를 마칠 때까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하게 좀 수렴을 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역사적 서사가 검증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고 고민한 끝에 마련한 원형 복원 사업인 만큼 1년 뒤에 공개될 전남도청의 모습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오늘 목포에서 막을 올립니다.
시민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을 올해의 남도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홍어의 고장 나주 대표 천수봉 명인. 올해는 홍어는 물론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넣어 비벼 먹던 나주 장터식 비빔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비빔밥을 제가 한번 재현해서 지금 이 홍어와 같이 내놓으면서 이제 또 떡으로 대한민국 지도를 만들었어요. 여수 이경의 명인의 특기를 살린 화려한 패백용 전과 작품들도 총출동합니다. 도라지 전과라든가 약과라든가 곰복이라고 이제 여수도 지역이 여수니까 또 곰복이라는 그 따개비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거 안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한평의 쌀과 한우 등 특산물로 다채로운 음식을 선보이는 임화자 명인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밥알숙 인절미부터 인삼으로 수놓은 육포와 소고기를 품은 단호박까지 다양한 작품을 마련했습니다. 남도 축제면은 우리 전통 음식을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해서 먹과 맛과 눈과 다 합쳐서 최선을 전시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만나기 전 다짐도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상차림하거나 이렇게 음식을 차리다 보면은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맛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설명도 해주고 맛도 보여주고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맛집들이 많은 지역 이렇게 해서 감칠맛 나고 또 음식들이 그래서 우리 전라도 음식을 계속 이제 더 맛있게 이제 보존하고 더 맛있는 음식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12명의 명인들이 지역 특색을 담아 전하는 남도 음식 작품들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국제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에 명인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